예, 월요일은 주간 전망하고요. 전략 세웁니다. 물론 관심 종목도 픽업하지요.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4월은 변동성을 계속 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또 지금 상황 보면 조금 변동성이 줄어든 것도 같고요. 네. 전반적인 4월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 관점은 일단은 변동성보다는 갈팡질팡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쪽도 아닌 아래쪽도 아닌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740포인트 돌파가 좀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파할 듯 말 듯 계속 L간장을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종목별 심리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지만은 아쉬운 부분은 대형주 쪽에서 흐름이 상당히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삼성전자 중심인 IT 그리고 IT 중심이라는 대형주가 생각보다 힘이 좀 약하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IT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가 좀 증시의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바클레이즈라든지 그리고 뭐 모스탠리라든지 이런 투자은행들이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한 부분들, 그리고 JP모간이 퀄컴이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또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하향 조정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비메모리 거기다가 스마트폰까지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IT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수급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보니까 아침 쪽에 삼성전자 중심 매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IT 중심의 매도가 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또 반가운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오늘 또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종목별 분위기는 정말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을 이제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힘의 균형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 힘의 균형이 깨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조금은 지수만 놓고 보게 되면은 좀 답답한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안도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굳이 뭐 하락은 얘기할 필요 없고요. 뭐 조정세 매수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점진적인 상승, 그러나 대체적으로 횡보 쪽 종목 장세 이렇게 대응을 계속하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속도가 이제 다음번 FOMC는 이제 5월 초고요. 5월 4일인가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그 영향, 뭐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제 시장이 알고 있고요. 또 장단기 금리 역전, 경기 침체 이런 건 시장에 선반영된 걸까요? 아니면 또 좀 발목을 잡을 요인이라고 보시는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통화정책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이런 대외 변수들보다 중요 대외 변수들보다는 경제 지표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미국 증시도 시선이 대외 변수 쪽에서 내부 경제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선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 파월이 공격적인 어떤 인플레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GDP의 70% 이상이 소비고, 그럼 이 소비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인데 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리 정책을 펴겠다. 결국 화폐 가치를 높여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바뀌지 않는다라면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기존 관점이 바뀌지 않게 된다라면은 저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은 선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또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삼성전자 목요일 필두로 해서 같은 날 LG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는데 삼성전자는 정말 투자하신 분들이 답답할 거예요. 한 8만 원대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또 이 8만 전자에 물려 계신 분들이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뭐 오르기 어렵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는 버티고 매수할 만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관망입니까? 저는 오후 방송에서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단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11월 달에
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가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가야 되는데 상승으로 가기 위한 구간에서 좀 변수가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뭐 통화 정책도 큰 변수가 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여 변수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좀 짓눌려 있는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시장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이 IT 섹터 기술주에 대한 어떤 투자액은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뭐 메모리 부분의 어떤 실적이 좀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저는 진짜 마지막 관건은 이 3나노 공정이 어떻게 되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봤을 때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우상향 나올 건데 단지 이 우상향이 좀 완만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과 마찬가지로 체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 치시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라든지 내년 보고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을 보게 되면은 답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을 좀 깜빡했는데 1분기 실적이 어쨌든 영업이 13조 정도 현재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 1분기 나온 실적 중에서 사상 최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아시겠지만 여태껏 시장을 겪어봤을 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러니까요. 시장에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은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것만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주가 뭐 삼성전자만큼 좋은 주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주가 좀 올라줬고 좀 밀리고 이래야지 뭐 7만 원대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니까 네네. 투자자는 답답하실 건데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좀 움직여줘야겠죠, 그죠? 삼성전자는. 그래야 또 이제 한번 위쪽으로 몰고 갈 분위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조금 점진적 상승 그 가운데 종목 모색이라고 하면 어느 쪽을 좋게 보세요, 그러면? 결국 할 만한 섹터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테마, 정책 수혜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이 세 개 섹터에서 계속 저는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비료라든지 도시가스 이쪽은 일정 부분 선반영되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원자력이라든지 수소 쪽으로 이 모멘텀이 좀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뭐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이제 뭐 액션이 나올 것들은 리오프닝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관련주들 이쪽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테마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로봇 관련된 테마처럼 뭐 새로운 테마가 나오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리오프닝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외에는 확실하게 뭐 수익을 낼 만한 우상향할 만한 섹터는 아직까지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딱 되네요. 네. 우크라이나 관련 전쟁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새 정부의 정책 관련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그다음에 시장의 핵심 이슈인데 그 가운데 그러면 리오프닝이 가장 그래도 지난주 이번 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리오프닝 관련주 좀 살만한 또 꽤 올랐어요. 네, 살만한 거 좀 알려주세요. 근데 지금 주가가 가니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항공기나 이제 여행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많이 보실 건데 그럼 이제는 조금 이 리오프닝 내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좀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항공 여행이 아웃바운드입니다. 밖으로 나간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강세를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방역 체계가 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또 인바운드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카지노.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 색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스크를 벗었을 때 화장을 안 하지는 않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의 수요가 어쨌든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통적도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실례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시고 이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밖을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또 그 방역 수칙이 완화가 되고 뉴스에서 이제 괜찮아진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밖으로 나가실 거거든요. 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 물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신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밖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을 모이는 곳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닐 건데 그러면 이 화장품 관련돼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화장품 중에서도 이 립틴트, 포인트 메이크업 관련된 제품을 또 만드는 색조 화장품 회사들 아이패밀리,
SC, CNC 그리고 뭐 클리어라든지 본느, 잉그로드랩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주 같은 경우는 SPC 삼립, 최근에 포켓몬 이슈가 있긴 하지만 SPC 삼립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화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억눌렸던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밖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뭐 외부 쪽으로 나가겠지만 결국 백화점 가고 편의점 들리고 네, 그리고 복합 쇼핑몰 나들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아울렛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말씀하셨듯이 카페 같은 경우에도 완화가 되긴 했지만 한 곳에 의자를 쌓아놓고 거리두기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또 사람들로 채워질 거란 겁니다. 백화점 내에서도 음식점하고 카페 이런 데 채워질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브런치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될 건데 그렇게 본다면 이 음식료와 연관된 유통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음식료와 유통을 같이 하고 있는 SPC 삼립 이런 기업들도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아웃바운드에서 이제는 인바운드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웃바운드 쪽이 많이 오른 게 부담스럽다면 인바운드 쪽도 많기 때문에 인바운드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방금 같은 종목들 참고하게 되면서 비슷한 종목들을 고르게 된다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은 어쨌든 이제 전략이에요. 리오프닝 뭐 안 좋다는 사람 지금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전략인 거거든요. 그 중에서 화장품 중에서 색조 화장품, 네. 그 다음에 유통 쪽, 그 다음에 카지노, 네. 색조 화장품은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 있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아이패밀리 SC. 아이패밀리 SC. 예, 색조 화장품 매출이 전체 9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전략 종목 얘기하셨고 이번 주 체크해야 될 변수들 일정들 마지막으로 몇 개 좀 체크해 주고 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7일날 목요일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것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그 두 번째 질문에서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고용 지표가 개선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방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가 예상과 달리 너무 악화만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파월이 얘기했었던 그런 연준의 이 정책들이 언급했던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수는 결국에는 고용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고용지표를 포함한 이 임금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별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대로 20만 건 전후로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뭐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고용지표 정도만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큰 변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서도 볼만한 지표는 아직까지 고용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용지표 그다음에 미국 주중에 FOMC 의사록 우리 목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체크하고요. 하나 또 참고적으로 중국은 오늘 내일 이틀 그다음에 홍콩은 내일 청명절 휴가라 휴장이에요. 그것도 좀 중국 중에도 중요하니까요. 체크를 하십시오. 예, 주간 전망 및 전략 알파프로 정태근 투자전략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